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매일 나오는 부동산 뉴스, 어떤 뉴스를 봐야 하는지, 또 어떤 뉴스는 보지 않아도 되는지 번거로우시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최근 부동산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리딩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언론이나 기사 등을 통해서 보시면 내용이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찐부TV에서는 가급적 정부에서 발표한 공포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제 요번에 나온 그 발표 자료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요. 자, 보시면 수도권이란 말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집값이 상승 중인 서울 말고도 이제 경기도와 인천도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이 확산되다 보니 이러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도 이번에 대책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와 인천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이제 이 대책으로 인해서 광역시로의 투자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예, 세부 시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인데요. 명목 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 이제 정책 대출이란 건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나온 대책 중 어떻게 보면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전 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감축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대출 조건이 되어도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은행에서 빌려줄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행에 돈은 많습니다. 하지만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량을 정해놨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축소되는 거죠. 그리고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 10조 정도 대출이 이번 하반기에 감소가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전 금융권이라고 되어 있죠. 금융권은 1금융, 2금융 이런 데들도 있고 보험사 같은 것도 포함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예전에는 1금융이 막히면 2금융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이것도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좀 표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현재 일부 은행에서 좀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전부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하며 LTV를 0% 한다는 거죠.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은행별로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뭐 적용을 하기도 했었고 적용을 안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규제를 좀 조였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전 금융권에 모두 적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규제 지역 LTV 5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주택자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LTV를 0%로 하겠다. 그리고 뭐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 규제 지역은 50%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이 발표한 바로 그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둘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2억까지 예전에 규정이 바뀌었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다시 1억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아예 금지를 하겠다. 네, 생활안정자금까지 좀 규제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규제 지역만 생활안정자금도 이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수도권 그리고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0년까지 지금 돼 있는데요.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40년짜리도 있습니다. 40년으로 하게 되면 그 DSR 규제 같은 거에서 조금 좀 유리하다 보니까 일부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다시 30년 이내로 다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28일입니다. 네 번째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란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죠. 주택 매수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 또는 분양 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는 건데요. 이런 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전세가 깨어 있는 갭 투자로 이제 쏠릴 가능성은 좀 있죠. 이제 새로 살 때는 안 되지만 기존에 있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28일입니다. 다섯째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네. 신용대출, 지금도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연소득 이내에서 좀 제한해서 이제 축소한 곳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이제 딱 정해서 본인의 연소득 이내에서는 이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 시기가 6월 28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인데요. 이번 대책 중에서 좀 강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취급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여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6억의 기준이 뭐냐고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에 6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의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는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대책 중에서 좀 강하게 나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도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되며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억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LTV나 DTI, DSR 비율 등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LTV 등 규제 강화인데요. 첫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고 이제 80%에서 70% 그리고 전입 의무, 그러니까 반드시 살라는 얘기죠. 6개월 이내에 이제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예, 특히 이 동방안은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정책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높은 LTV를 적용받아서 이제 집을 사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갭 투자처럼 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앞으로 이제 전입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는 역시 2025년 6월 28일입니다. 자, 둘째,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 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대출 최대 한도가 2억 5천에서 2억, 3억에서 2억 4천 정도 이런 식으로 20% 정도 좀 감액이 될 예정입니다. 역시 시행 시기는 2025년 6월 28일입니다. 다음은 이제 셋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그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반드시 이제 거주를 해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주택 구입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 못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넷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전세 대출에 대한 그 금융회사들의 여신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높게 100%까지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90%까지 좀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80%까지 다시 낮추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전세 대출 받을 때 본인의 어떤 여신 상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대책은 지금 앞서 대책들이 6월 28일인데 이것만 2025년 7월 21일로 대략 한 달 정도 후부터 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그 FAQ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좀 뽑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어떡하나요?라는 이 공포심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인데,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 취급 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은행들이 지금도 한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도 관리가 더 빨리 소진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한도가 월 단위로 갱신이 된다 그러면 월 초에 계약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의 기산 일가, 위반 시 불이익은 뭔가요?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명의 이전을 완료하라는 거죠.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뭐 잔금까지 2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리는 거를 감안하면은 바로 이제 집을 사게 되면은 바로 내놔서 바로 팔게 해라 이런 거죠. 위반 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기존 대출을 증액, 대환,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요?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나온 규제 사항으로 인해서 걱정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대출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보통은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가 좀 많던가 아니면은 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요번에 또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 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금액이 증액이 안 되게 하려면은 뭐 나머지 부분은 월세를 내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제약정, 자행 대안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각 조치별 공통 경과 규정은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이 그 25년 6월 27일 날 11시 반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계약을 해서 오늘 은행에 가서 또 대출 등록까지 시켜야만 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대출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경과 규정이라고 해서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가계약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 신고,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대출 경과 규정인데요.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하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등 전세 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 대출 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액이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그 2025년 6월 27일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 예전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과세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잡지 않겠다, 뭐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현재도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또 중과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3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이 부분 정도만 되겠다라고 본 것 같고요. 뭐 보유세 부분도 나온 게 없고, 또 양도소득세도 현재 2026년 5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더 좀 살펴보면 결론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집을 사도 돼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말로 돈이 있고 자금이 있고 뭐 좋은 집을 살고 싶고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살아라. 살고 싶으면 살아. 집을 사서. 그렇지만 가계 부채를 늘리지는 마라라는 시그널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 주택담보 한도를 이제 6억 원까지만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택금융의 공급량을 지금 낮추는 방향으로 구조가 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내에서만 유동성이 좀 감소를 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좀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이런 규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책도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대출 효과가 작은 이 강남권에서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에 계신 분들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이제 뭔가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는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출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본인 자금을 더 많이 쓰시겠죠. 그리고 이건 장기적인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이 이번에 규제 대상에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인천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회복이 많이 안 된 데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또 규제에 포함되면서 가격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의 부동산 리딩 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